아, 진짜로 됐다.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빛반사가 어느 정도냐인데, 그건 뭐 당장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좀 이따가 이걸 반전하는 기능을 내가 찾아볼게요. 프로젝트에 반전을 시켜야 쓸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심하지 않죠. 자, 우리 이 원래 요 동네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제 x라는 확률 변수가 이제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었는데, 내가 얘한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 아니면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한순간에 갑자기 조사가 다 안 돼. 그래서 이 중에 표본을 뽑아서 얘네들을 뭐 한 50개, 80개 뭐 이런 식으로 n개를 뽑아요. 이건 표본의 크기라고 했고요. 뽑아서 얘네들의 평균을 내는데, 사실 표본을 뽑는 방법은 많이 있지. 이렇게 뽑고 저렇게 뽑고 저렇게 뽑고 많이 있지. 그래서 그때마다 얘네들의 평균이 있을 거야. 이런 평균 저런 평균이 있을 건데, 그런 애들을 만약에 다 했다 치면 뭐 그런 것들로 어떤 집단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진짜로 그런 집단을 만들 예정은 아니고, 그런 걸 만들었다면 이 x바, 내가 방금 구한 표본의 평균은 이 집단의 어떤 하나의 값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의 집단은 새로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더라. 원래 정규 분포 x의 확률 분포가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었다면 x바는 m의 x바는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x바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x바를 설명을 해야 된다. 뭐 x바가 3보다 큰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쪽에서 표준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표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주면 된다더라. 그 정도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났어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형광등의 수명이 평균 2000시간, 표준면적 200시간의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게 정말로 이러면 이거는 회사가 아니고 연구소입니다. 내가 만든 거 전부 다 켜서 죽을 때까지 켰던 2000시간 동안 켤 수 있구나. 이걸 내가 만든 걸 다 써버리면 그거는 지금 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만든 모든 전구의 수명이 평균이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호떡집 아저씨가 내가 만든 모든 호떡을 다 먹어보고 대체로 맛있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몇 개만 먹어보고 나머지는 팔아야지. 그냥 우리가 일단은 뭐 그렇다 쳐. 알아. 이거 안다고 쳐. 평균 수명이 2000시간. 수명이 2000시간. 그래서 이 중에 문제를 발로내셨네. 이게 확률 변수를 설명을 해야 x바가 뭐의 평균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형광등의 수명이 x라고 할 때, 이 수명의 평균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뭐 그냥 표본 평균하고 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덜컥 아무거나 뭐 평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뭐의 평균 얘기하지. 물론 수명 얘기하고 있던 중이니까 넘겨짚을 수는 있는데, 수학에 넘겨짚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길이의 평균일 수도 있잖아. 형광등의 길이의 평균일 수도 있고, 두께의 평균일 수도 있고, 무게의 평균일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는 이 수명을 측정했더니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측정한 수명들 중에 100개를 추출을 해. 내가 수명을 적어 놓은 게 있겠죠. 얘는 수명이 얼마, 얘는 수명이 얼마 있겠죠. 그 중에 100개를 추출을 해서 평균을 냈더니 뭐가 나올 텐데, 이 녀석이 0.08보다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8. 그러면 X바라고 하는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8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대요. 잠깐, 여기는 지금 이걸 들을 필요가 없잖아. 이 진도가 아니지 이거.
이걸 들을 필요가 없죠. 0.08보다 확률이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8. 그러면 얘가 0.42. 이때 X의 분포는 2000에 표준 편차 200이었으니까 그러면 X바 내가 100개를 추출했다. N이 100이다. 그러면 얘는 새로운 정규 분포 2000에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눠, 루트 n 10으로 나눠, 이걸 10으로 나눠서 20의 제곱을 따르는 이런 정규 분포다. 그래서 평균이 2000이고요. 0.42에 해당하는 z값이 1.4인 걸 보니까 이 녀석에 해당하는 z값은 마이너스 1.4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k-m 얘를 x바의 표준 편차 20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4 k는 2000 마이너스 28 1972 그래서 1972시간보다 수명이 짧을 확률은 0.088%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100개씩 박스로 팔면 뭐 웬만하면 분량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1972시간은 네가 분명히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야 대체로 그렇지 않더라 라고 말할 확률은 8%다.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 밑에 16번 해봅시다. 이게 다 영어로 써 있어서. 이건 한글이다. 응? 모르겠어. 오늘은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됐나요?
어느 약품회사에서 생산되는 약품 한 병이 평균 M, 표준 편차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중에 25병을 이미 추출하겠다. 그러면 X반은 새로운 정규분포 M의 루트 N으로 나눠서 2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데 얘가 10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게 크네요, 확률이. 그러면 1000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0.9938 그러면 4938 요거에 해당하는 이야기, 마이너스 2.5에 해당하는 이야기. 그래서 1000 마이너스 M 얘를 시그마로 나누면 마이너스 2.5가 돼야 돼. 그러면 M은 1005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걸로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추출을 하고 이걸로 평균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원래는 어떨 것 같아 이런 걸 이제 예상해 보는 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 투표를 했다. 근데 궁금하겠지. 아직 개표를 안 했는데 투표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야. 아, 이게 오늘 누가 될까?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알려주면 좋고 아니면 많은데 이렇게 투표소 앞에 가서 한 50명 물어본 거야. 50명 물어봤는데 50명이 다 자기를 찍었대. 그러면 이번에 내가 50명이 자기를 다 찍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다 나를 찍었나 본데?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그 전체를 예상을 해보겠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이제 예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적당히 부분이 느낌에 의존을 하면 조금 곤란하겠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지. 내가 연필을 만들어요. 내가 연필을 만들어서 연필을 만들었는데 이 연필이 한 10개 정도 뽑아서 길이를 재보니까 몇 cm 돼야 돼? 한 15cm 되면 되나요? 한 10개쯤 뽑아서 재봤더니 이게 15cm야. 그걸 보고 내가 만드는 연필의 길이는 평균 14.9부터 15.1 사이의 길이겠다. 야, 근데 네가 생각보다 연필 발로 만드는 것 같던데 13cm도 봤고 나는 18cm도 봤어. 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너무 이걸 가지고 평균 하나 가지고 너무 양심 없게 설명했나 보다. 14cm부터 16cm 사이야. 라고 했더니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신뢰감을 줄게. 내가 만든 연필의 평균 길이는 마이너스 500부터 500 사이야. 이건 뭐 웬만하면 믿겠죠. 연필을 설마 아니 뭐 5m짜리 연필을 만들진 않았을 테니까 이게 크게 잡아주면 그러네. 맞아. 뭐 이번에 이제 뭐 수학시험을 봤어요. 수학시험을 봐서 한 3명 물어보고 나 70점. 나 70점. 나도 70점. 요번에 평균 70점.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너 조사를 이상하게 한 것 같다. 네가 3명 조사해서 평균 70점 나온 건 알겠는데 실제 평균이 70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죠. 아닐 가능성 높지. 3명밖에 안 했으니까 우리 학교 사람이 몇인데. 그래? 65부터 75 사이. 아까보다는 좀 더 믿어주겠지. 그래. 그렇게 되려나? 근데도 이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범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더 넓혀. 55부터 85 사이. 그건 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도 조금 미심쩍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0부터 140점 사이에 있어. 이건 확실해요. 이건 확실해. 평균은 0점부터 140점 사이. 140점은 가지도 못해, 애초에.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게 잡으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믿어줍니다. 이거보다 이걸 더 많이 믿어줘.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하기 어려워. 이거는 솔직히 부정할 수 없겠죠. 100점 만점 시험에 0점부터 140점 사이에 평균이 있다고 말을 하면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 되겠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X바가 얼마가 나온 걸 보니 모평균이 어떻겠다라고 말을 할 때 X바가 뭐 얼마가 나온 걸 보니 모평균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사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100% 맞는 말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신뢰도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사이에 평균이 있을 것 같아 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조사를 왜 했어 그럼? 그건 조사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신뢰도는 정확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정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밀도 중요합니다. 정확과 정밀은 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얘랑 얘가 똑같이 믿을 만한 이야기라면 이 중에 얘가 더 정밀한 거예요. 내가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이렇게 세세하게 막 무슨 뜻이야 하고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 정확과 정밀은 다릅니다. 근데 수학 시간에 정밀에는 뭐 그렇게 막 엄청 뭐 관심을 두지는 않고요. 일단은 똑같은 정밀도에서 확률을 높이는 쪽에 이제 뭐 관심을 가지는 편이에요. 너무 의미 없는 값을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당한 수준의 정확도와 적당한 수준의 정밀도, 정확도를 올리려고 하면 정밀도가 떨어져. 정밀도를 올리려고 하면 정확도가 떨어져. 그래서 그 사이에 적당한 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계산을 해 둔 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X바를 하나 구했을 때 X바 마이너스 누구누구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m이 있을 거야 하고 설명을 하면 보통 얼마 정도의 확률로 맞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때 이 루트 n은 요 루트 n 맞고요. 요 시그마는 요 시그마가 맞아. X바를 내가 구했다면 요 공식에다가 X바랑 루트 n이랑 시그마를 넣어서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m이 있을 거야 하고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때 K는 저 방금 이야기했던 신뢰도랑 관계된 상수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어디 있어요? 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라. 뭐 신뢰도 몇 %의 신뢰 구간, 뭐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 아까 이야기했던 적당한 수준의 정확도와 정밀도, 적당한 수준의 정확도와 정밀도라는 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95%나 99% 정도. 요 정도면 웬만큼 정밀해. 이 정도면 그래도 막 터무니없진 않고 아직은 참을 만큼 정밀해. 막 이렇게 벌어져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99%까지 수정을 해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정도면 웬만하면 그래 뭐 99%로 추정하면 요 정도 수준이야 라고 할 때 그게 막 터무니없이 뭐 이만큼의 범위를 주진 않더라.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신뢰도가 95%, 99%인데 정확히는 그러한 신뢰도에 해당하는 K 값을 넣어서 신뢰도를 설명을 하는데 이 K라는 건 Z 값을 우리가 이제 K로 사용을 하고요. 어떤 Z 값이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신뢰도가 Z 값이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일 확률이 되어주는 Z 값이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일 확률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신뢰도일 때 그 K 값을 저 자리 요
요 K 자리에 집어넣을 거다. 신뢰도 상수라는 건 교과서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없는데 저 K라는 녀석에 이름은 없는데 일단은 내가 부를 때는 신뢰도 상수라고 부를 거예요. 저 녀석은 신뢰도 보고 갔다가 집어넣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X바를 통해서 그러면 평균은 쟤랑 쟤 사이에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 그래서 이제 요 부등식의 이름이 신뢰 구간입니다. 모평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모평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신뢰 구간입니다. 결론.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줬어요. 그냥 저 공식이 때려 넣을 거야, 우리는. 뭐 저게 뭔지를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4차 듣고 이제 문제 몇 개 보고 다시 설명 듣고 한 두어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는 될 건데, 솔직히 다 이해가 되고 나면 보통 다들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냥 외우면 되겠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외워, 그냥 외우라고. 야, 난 이걸 모르겠어, 그냥 외워. 그게 나의 최종 결론이었던 거죠. 내가 예전에 학원 강의 한 1년 조금 안 됐을 때 학원에 청고에 문과 전교 2등이랑 전교 4등이 전교 5등이 한 반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4명인가 중에 3명이 전교권인가. 근데 그때 이제 비평준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리 문과에도 수학이니까 청고니까 애들이 수학 엄청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얘가 좀 많이 독보적이었나. 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과를 가도 되는 그런 애였대요. 어쨌든 이제 교무실에 이제 과학 선생님이 자료를 주려고 이제 불렀나 봐. 그래서 저쪽에 이제 있고 교무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좁네. 이렇게 전산실이 여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다려봐 하니까 여기 쫙 붙어 있는 거야. 여기 선생님들 다글다글 있으니까 여기 쫙 달라붙어 있는데 처음에는 입 딱 다물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얘가 야, 나 이제 고3이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 정말 너무 어렵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얘가 자기는 몇 달 전에 그런 상태였었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았대. 얘가 얼마나 솔깃해. 얘는 지금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계속 귀만 쫑긋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 야, 내가 진짜 너무 걱정이다. 난 이것도 어렵고 이거 공부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려워서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그랬는데 난 이제 진짜 자신이 생겼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하면 돼?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뭐 세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투는 아니었긴 한데 남학생들 말투가 이렇진 않긴 하죠.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얘가 너무나 너무나 큰 깨달음을 알려준다는 그런 뉘앙스로 야, 문제를 많이 풀면 돼. 나는 이 친구의 실망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몰라, 이런 표정이었는데 그게 지금 근데 얘는 뭔가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얘가 진짜 이게 해보고 얻은 결론이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얘랑 얘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많이 달랐어요. 얘는 쓸데없는 걸 들었다 이런 표정이었고, 얘는 역시 그 방법밖에 없나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밖에 없을 거다. 아마 그거밖에 없을 거다. 특별히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자기도 아마 거의 그 결론에 도달해 있었겠죠. 그래서 얘가 많이 풀면 돼 라고 했을 때 역시 그 길이구나 뭐 이런 표정이었고, 얘는 텄다 뭐 이런 표정이었다고. 그게 되면 내가 왜 이 고민을 하겠니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둘이 갈라지더라고 거기서. 어쨌든 이게 본인들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 보면 얻어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신뢰구가 외우는 거구나. 이해는 나중에 따라 붙을 겁니다. 이해는 될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문제 푸는 데에는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더라에 도달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수능 28번 수준의 추정을 풀게 되면 그 옛날 기준으로 28번 수준의 그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오답률 베스트 5에 들어가는 추정 문제를 풀게 되면 작년 거나 재작년 그 이전은 없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있는 그 2년 동안 나온 것 중에 한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걸 풀게 되면 이해가 필요해. 근데 솔직히 그건 많이 그 뭐라고 해야 돼? 검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런 걸 내도 되는지가 사실 아직 고등학생들한테 그걸 물어봐도 되는지가 아직 공론화가 되지 않았어요. 내신고사에 그런 게 투입될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고요. 외우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외워서 사용하는 거다. 잠시만. 미안. 자, 그래서 사용하는 걸 이제 봅시다. 외워서 넣을 겁니다.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원래 분포, 어딨어? 원래 분포, X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가 이렇다고 아직 뭘 뽑거나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표본을 뽑아서 넘어오지 않았어. 그럼 여기는 원래 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원래 거의 평균, 표준 편차죠. 여기서 드디어 400마리를 뽑아요. 그래서 평균을 조사했다. 자, 400마리를 뽑았고요. 이 400마리의 평균을 조사했어. 자, 그러면 이걸 다 조사한 게 아니고, 이걸 다 조사한 게 아니니까 얘의 평균이 아니야. 저 3.5는 얘가 아니에요. 400마리를 뽑았어. 다시 말해서 이만큼의 닭이 있는데 그 중에 400마리 얘네들을 뽑아서 평균을 했어. 얘네들의 평균을 표본의 평균 X바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400마리를 뽑았어요. N이 400이고 뽑은 거의 평균, 요거의 평균인데 요건 X바. 우리가 이 집단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아요. 가상의 집단이라고 했죠. 문장상에서 이러한 집단이 등장하지 않고요. 저기에 나오는 평균은 얘의 평균도 아니고 그래서 얘의 평균도 아니고 저거는 X바를 말하는 거다. 표본의 평균. 뽑은 거의 평균. 얘는 X바예요. 그럼 이제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자, 그러면 내가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K값, 신뢰도 상수를 찾아야 되는데 K를 어떻게 찾냐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확률이 0.95가 되게 해주는 Z값을 찾아요. 여기 이제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다시 말해서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일 확률이 0.95다라고 했으니까 이 K가 1.96 하다 보면 이것도 외워져요. K 값이 95%로 추정할 때는 K 값이 1.96 99%로 추정할 때는 2.58 맨날 나오는 숫자들이라 하다 보면 이것도 외워져요. 우리 정규 분포할 때 뭐 0.344 뭐였죠? 잘 나오는 거 있죠. 지금 오늘따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나는 선수가 아니니까. 0.4772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네요. 뭐 그런 것들 자주 나오는 숫자들. 추정은 솔직히 뭐 종류가 뭐 많이 있지도 않아요. 보통 95랑 99로 추정을 해. 95%, 99%가 거의 대부분인데 수학책에 95% 1.96, 99% 2.58 선생님이 가끔 배려를 해주시면 95% 2 해주실 때가 있다. 내가 되게 감사하죠. 초등학생들 이렇게 원주율 계산할 때 3.14 넣어야 되는데 3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잖아요. 3으로 하면 돼? 쉽지. 근데 3으로 하라고 했는데 3.14로 푸는 애들이 꼭 있죠. 이게 2라고 하면, 여기가 2라고 하면 K에 2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1.96 적혀 있어요. Z값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41 확률이 0.95, 95%, 신뢰도 95%에 해당하는 Z값은 1.96이다. 그걸 나는 K로 사용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0.2의 제곱, 여기서 400마리를 뽑았으니까 X 반은 M의 루트 N 20으로 나눠서 이걸 20으로 나누면 0.01.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X 바가 아까 하나 뽑아서 3.5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신뢰도는 3.5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3.5 플러스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뭔 일이요? 그러면 나보고 지금 0.0196을 빼란 얘기인가? 3.4804 3.5196 뭐 이렇게 구해야 되나 봐요. 자, 여기 이제 622를 하나 더 같이 봅시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수출하겠다. 평균은 모르겠고요. 모평균의 m, 표준 편차 시그마. 그러면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95%로 추정을 하면 95%로 추정을 하면 이게 0.475의 2배가 0.95인데 0.475의 2배가 0.95인데 0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0.475 그러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0.95 그래서 얘가 95%에 해당하는 K값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70.2 얘가 89.8 X바도 모르겠고 시그마도 모르겠고 루트 N도 모르겠는데 얘가 70.2고 얘가 89.8이면 둘이 더해서 이 X바는 160 그래서 X바는 80이구나 마찬가지 둘이 빼서 이건 이제 둘이 더한 거 이 둘을 여기서 쟤를 빼서 둘이 빼서 마이너스 2배에 둘이 빼서 2배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둘이 뺐더니 19.6 그러면 1.96으로 나눠서 여기가 10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까지는 알겠어요. 자,
0.49 마찬가지 0.495의 2배가 0.99예요. 그래서 99%로 추정할 때는 K 값을 2.58을 사용해야겠다. 그러면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와 80 더하기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m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다. (25.8을) 반으로 나누면 12.9. 그러면 여기서 12.9까지 가면 이 밑으로 12개. 이렇게 가면서 빼기 1, 빼기 2, 빼기 해서 빼기 18, 아니, 빼기 12까지 하면 1 뺀 거, 2 뺀 거에서 12 뺀 거까지는 정수 들어있고 13 뺀 거는 이 범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2개, 마찬가지 여기 12개, 그 다음에 80도 있어야 되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25개. 처음에 덜컥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난이도네. 제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긴 한데 일단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20번, 21번 두 개 풀어보고 이거 다시 해설할게요. 20번, 21번 두 개를 풀어봅시다. (620번) 정규분포 m의 6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폼을 추출했다. 여기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을 했다. 그러면 얘는 루트 n으로 나눠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이때 표본 평균이 124다. 99%의 신뢰 구간을 조사해봐라. 99%에 해당하는 K 값은 2.58. 그래서 내가 신뢰 구간이라는 거, 요거 124 마이너스 K 자리에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거가 얘보다 m이 크거나 같고 124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그냥 적는 거예요. 그러면 121.42 126.58 126.58 여기 있네요. 문장상에서 누가 어떤 값인지만 명확하게 이제 짚을 수 있으면 되는데 꼭 그 부분이 이제 외우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차피 이걸 다 줘야만 내가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제 여기 얘는 얘고 얘는 얘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K 값, 이게 이제 원래 정규 분포, 그다음에 추출한 순간부터가 X 바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 36이 표본의 크기 n.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건 X 바를 말한다. 이거는 누군가의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니라 X 바를 말하는 거다. X 바가 124. 그래서 X 바 자리에 124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자리가 평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표본 평균이라는 건 그냥 X 바라고 바꿔서 이해를 해야 덜 헷갈린다. 저 자리를 막 무슨 평균처럼 바라보려고 하면 여기 있는 여기 어디야 돼? 평균 뭐 이런 것처럼 바라보면 이제 헷갈릴 수 있다. 단어가 좀 헷갈리죠. 무슨 뭐 표본 평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건
그냥 그런 단어예요. 저거는 우리가 표본을 평균 낸 거라는 단어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기호들에서는 X바, 새로운 확률 변수로 기능을 한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121번. 어느 자판기에서 음료수 한 병의 평균 용량, 표준 편차, 정규표를 따른다. 여기까지. 오케이. 평균 용량 M, 표준 편차 U. 여기서 이미 추출한 9병의 용량의 평균이, 자, 추출한 녀석의 평균. 추출한 9병의 평균. 이걸 우리가 X바라고 해야 된다고요. 추출한 9병의 평균, 요거. 여기에서 9개를 추출했어. 얘네들의 평균이라는 뜻이더라고. 오늘 많이 찾네, 나를. 자, X바가 150. 자, 이때, 모평균을 알파 %로 추정했더니 저렇게 되었다. 자, 이게 150이면 추정을 할 때, X바 마이너스 K, 잠깐. 150 마이너스 K배에 9병을 추출했으니까 2의 제곱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였을 텐데, 근데 이제 뭐 양쪽 다 볼 필요도 없죠. 이게 이렇게 나왔대. 그래? 그러면 K가 1.13이었다는 얘기예요. K가 1.13이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의 확률을 신뢰도로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신뢰도가 얼마였던지 알 수 있다. 그래서 Z 값이 마이너스 1.135에서 1.13 사이의 확률이면 0.37, 0.37, 0.74. 그러면 74% 확률로 추정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요게 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문제를 몇 개 더 볼게요. 요건 했던 건가? 623번 합시다. 어느 논에서 자라는 벼 이삭의 나달의 개수가 뭐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표준 편차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100개를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20. 어느 논에서 자란 벼들이 있는데 여기서 100개를 추출했더니 이 100개의 평균, 그걸 이제 우리가 이 100개의 평균을 표본의 평균 X바라고 합니다. 얘가 100. 표준 편차, 얘의 표준 편차가 20. 우리가 이제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게 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얘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라는 뜻이에서 X바의 표준 편차인데, 우리가 문장상에서 받은 이 표준 편차라는 건 추출해서 조사한 표준 편차, 추출하면 표본이 나왔을 거고 그 표본의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 표본 표준 편차는 엄밀하게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의 표준 편차인데
이 시그마는 이거의 표준 편차고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이거의 표준 편차인데 이런 건 어차피 언급되지도 않아 구해지지도 않아요. 문장상에 이런 건 등장하지도 않을 거고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부분의 표준 편차인데 n이 충분히 클 때, 그게 얼만큼 큰 게 충분히 큰지는 우리 고민하지 않아요. 뭐 문제에서 주면 우리는 그냥 이게 충분히 큰가 보다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n이 충분히 클 때라고 일단은 이야기하는데 뭐 그냥 수학책에서라고 이해해도 좋아요. 수학책에서 표본 표준 편차는 근사적으로 그냥 모표준 편차와 같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문장상에서 나오는 표준 편차는 전부 모표준 편차에 사용해도 좋다. 저걸 굳이 표본 표준 편차인 걸 뭐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없어요. 문장상에서 등장하는 모든 표준 편차는 여기에 적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집단은 가상의 집단이기 때문에 문장상에서 뭐 어떤 집단의 표준 편차가 라고 말을 할 때 얘가 언급한 집단이 이거일 리 없다. 이건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표준 편차가 언급되는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현실 세계에서 계산을 했을 텐데 계산을 했다는 얘기는 그건 다 모표준 편차로 사용하면 된다. 그게 진짜 모표준 편차든 표본 표준 편차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부 저 자리 그냥 모표준 편차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20이었다라고 하면 원래는 표본 표준 편차인데 그거 그냥 여기다 적을 겁니다. 표본 표준 편차가 20이긴 한데 그거 그냥 모표준 편차 자리에 적을 거예요. 됐어.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100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평균 여전히 모르겠고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는 m의 2의 제곱을 따를 텐데요. 이때 x바의 95% 실려고는 그래 95% 실려고가 k값 감사하게도 2를 그냥 줬네. 2 쓰면 된대요. 좋아. x바 여기 이거 x바 추출하여 평균 냈더니 100 x바가 100 마이너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00 플러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m은 96부터 104 사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됐으면 626 갈게요.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이 평균 M권, 표준편차 5권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가 모 집단, 원래 집단에 대한 이야기, X에 대한 이야기겠죠. 독서량, 평균 M, 표준편차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중에 N명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더니 평균 X바가 13.2. 여기서 N명, 몇 명인지 몰라요. 추출했더니 X바가 새로운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X바가 새로운 정규분포 M의 루트 N분의 5의 제곱 뭐 이런 새로운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이때 X바가 13.2 나왔대요. 이때 모평균을 99%로 추정했다. 99%로 추정을 하려면 K는 2.58을 써야 된대요.
실제로 내가 추정을 해보면 x바 마이너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얘가 12.34 얘가 14.06이래요. 모르겠어. 난 저쪽보다 이쪽이 항상 계산이 좀 편하더라고. 이게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지금은 별로 많이 편하지 않네. 얼마가 더해졌냐면 0.74? 0.74가 더해졌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가 0.74라는 얘기인데 0.74는 전혀 아닌데? 76인가 본데? 86이네요. 뭘 한 거야 지금? 0.86을 더하면 얘가 되는데 초등학교를 내가 못 다녀서 0.86을 더하면 얘가 되는데 그러면 얘가 0.86이면 되는데 0.86의 3배 한 게 얘인가요? 0.86의 3배 한 게 얘죠. 얘죠.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구만. 이게 어려운 계산이었구나. 그래서 X자로 곱해서 이렇게 계산이 엄청 어려운 게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네요. 처음에 100을 곱하고 시작할 걸. 소수라 너무 어려웠네요. 삼각방정식은 괜찮은데 소수의 덧셈 뺄셈은 어려워. 그렇습니다. 다음에 628번. 일단은 수능 시험지에 실내 구간의 길이 뭐 이런 단어가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과정에 있는 단어긴 한데 실제로 이걸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이 부분을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뭐 계산을 시키는 이런 형태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실내 구간을 수직선에 그려봤을 때 누구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실내 구간을 받았다면 이 길이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평균이 0부터 4 사이라고 했으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4가 되는 거죠. 0부터 4 사이 그럼 길이가 4 이렇게.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걸 보통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기보다 추정했더니 실내 구간이 이게 나왔어. B-A는? 하고 물어보더라.
근데 이제 내신고사에서는 뭐 실내 구간의 길이는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단어가 그 약속이 되었으니까 그냥 뭐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 구하고 수직선에서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냥 실내 구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 정규 볼달은 다고 한다. 오케이. 자, 함유량이 평균 모르겠어요. 표준 편차 5. 이때 400병을 이미 추출해서 평균을 구했어야 되는데 평균 X바가 뭐 안 나와서 어제도 뭐 했나 보죠?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20분의 5 그러면 4분의 1의 제곱 이러한 새로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요. 이때 추정을 할 때 99%로 추정을 한다. 0.495를 2배 하면 0.99 0.475, 0.49 뭐 이런 숫자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0.475 2배가 0.995고요. 0.475의 2배가 0.95, 95%. 0.495의 2배가 0.99. 이게 99%. 99% K값 2.58 쓰래요. 그러면 X바 마이너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2.58을 4로 나누면 0.47의 46의 24 44, 16, 45, 20 X바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실내 구간은 X바 마이너스 0.645 X바 플러스 0.645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 길이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데 뭐 둘이 빼면 되겠죠. 둘이 빼서 X바가 없어지면서 0.645 마이너스 0.645 그러면 0.645에 2를 곱하면 되겠네요. 1.29 1.29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 이러한 이야기더라. 그렇습니다. 몇 개 더 있긴 한데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연습을 조금 해보고 한 번 더 들으면 그 다음에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새로운 내용을 더 넣을 계획은 없어요.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